안녕하세요. 포마수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요, 포마 FM 수능 특강 레벨업 강의죠. 그죠? 네, 단원별 찍기 특강 집합과 명제. 수투의 첫 번째 단원 집합과 명제에서요, 과연 올해 수능에는 어떻게 나올 것이며 우리가 이 단원을요, 어떤 것들을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어떻게네, 그쵸? 어떻게 그거를요 좀 정리해 줄까 해. 자, 정리해 놓고 기출문제 잘 분석하시고요. 거듭 당부하지만 여기 나눠진 자료에 있던 기출문제요, 정답률대로 쭉 나와 있죠. 그죠? 기출문제 잘 풀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배웠었던 이전에 갖고 있던 포마 기본 이론서라든가 안 되는 이론은 이론 봐야지. 그 다음에 또 각종 시중 문제집이나 또는 교과서 또는 EBS 수능 특강 맞물려 가지고서요, 한 단원을 이번 주 내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정리. 자, 집합과 명제를 정리해 보도록 하자. 집합과 명제. 자, 이번 주에 이거 하나를 정리하는데요, 사실은 이 단원 자체를 하나를 정리하는 거는요, 그닥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쵸? 이 단원 자체를 하나를 정리하는 거는요, 별로. 왜냐면 물론 이 집합도 그렇고 명제도 그렇고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요, 상당히 어렵게 나올 수 있죠. 그쵸? 수학 문제야 어렵게 내려고 맘만 먹으면 얼마든 어렵게 낼 수 있어. 근데 생각해봐. 수능에서 서른 문제가 나오는데 서른 문제를 다 어렵게 낼 수는 없잖아. 그죠? 서른 문제가 다 어렵지 않을 것이며, 그 다음에 어렵게 내야 할 단원들이 있단다. 전 범위가 됐을 때는 지금 너희들한테 나눠준 자료는요, 항상 3월 모의고사부터 쭉 챙겨왔던 것들에 대한 정답률 분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거를 반대로 얘기해 보면, 우리가 어차피 봐야 할 수능은요, 3월도 아니고 4월도 아니고 언제? 전범위가 시행되는 9월 이후에 11월 달에 수능을 보잖아. 그래서 집합명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는 어렵게 나올 수 있다라고 이미 얘기했다. 그쵸?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올해 수능에서요, 집합과 명제가 나오는 문항개수 선생님이요, 전범위죠. 전범위 나오는 문항개수는 3문제 예상합니다. 얘는 3문제 마이너스 알파예요. 3문제에서요 빠지면 당연히 2문제겠죠. 그쵸? 3문제 마이너스 알파 정도. 근데 3개 정도는 충분히 출제가 가능한데 3개씩이나 나오면 상당히 그래도요, 비중이 약한 단원이라고 말할 수 없거든. 그쵸? 비중이 약한 단원은 아니고 파워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 집합과 명제는요, 비교적 문제가 전범위에서는 상당히 소프트하게 나타난다. 알겠죠? 쉽게 나타난다고. 그러면은 뭐가 나오는데요, 일단 정리할 건 정리해야지. 첫 번째로요, 이 집합의 연산은요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 연산은요 그냥 거저주는 문제죠.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 그쵸? 이 기본적인 집합의 연산, 그리고 두 번째로 원소의 개수요. 같이 묶자. 집합의 연산 그리고 원소의 개수. 보통은요, 예전에 원소의 개수 너희들 시중 문제집이나 내신 대비할 때에는 원소의 개수에 관련된 실생활 응용 문제나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 근데 그런 것들은 수능하고는 거리가 멀어. 알겠냐? 우리 수능 대비하는 거니까 수능과 거리가 먼 것을 가지고서요 헤맬 필요는 없죠. 물론 집합 관련된 명제 관련된 어려운 문제까지 싹 다 풀면은 그게 나쁠 게 전혀 없지. 왜냐면은 다른 수학 단원들과도 다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집합 명제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들이 다른 단원의 어려운 문제를 풀 때에 어떠한 연관성이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얘기했어요? 이번 레벨업 강좌는요, 우리가 좀 곰처럼 수학 실력 내공을 쌓는 것보다는 그건 지금까지 했던 걸로 일단 잡아놓고, 이번 레벨업 수능 단원별 찍기 특강, 그죠? 이 수능 특강은요, 나올 것들 전부 나올 거를 예측해 가지고서요, 그거를요 그 수준에 맞게끔까지만 일단 공부하자고. 그죠? 물론 6월 평가원일 때는요, 봐봐, 이 집합명제는 얘기 잠깐 좀 겉돌아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학생들은요, 너희들이 자이스토리를 풀던 마더텅을 풀던 하여튼 간에 왜 떨어졌어 이거 기출문제를 시중 기출문제를 풀 때, 선생님 만약에 책 저자야, 선생님 만약에 좋아, 선생님도 책을 써냈죠. 그러니까 저자 입장에서 보면은 각 단원별로 문항을 좀 잘 예쁘게 배열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지 않겠어? 그러다 보니까
집합과 명제 단원에서도요, 당연히 매우 쉬운 문제부터 정답률 90% 이상 되는, 그 다음에요, 고난도 문제, 그 다음에 킬러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넣어줘야 되는데, 그래야 좀 책이 구성이 맞거든. 실제로 이렇게 배열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막상 수능에서는요, 집합과 명제 단원에 관련된 고난도 문제가 출제될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선생님이 단언합니다. 알겠죠? 거의 고난도 문제가 나올 일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3월 달에는 보통 너희들이 3월, 4월 초반이요. 3월, 4월 처음 모의고사 때는요. 시험 범위가 작기 때문에 집합 명제에서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5개 정도. 그다음에 6월 평가원 때는 4개 정도. 그러니까 5에서요 4로 줄어요. 그렇죠? 6, 5, 4 줄어. 그 다음에 줄어서 어떻게 해? 이제는 3이나 2까지 떨어지는 거지. 그렇지? 언제 전범위부터는요. 요런 패턴이야. 근데 고난도 문제, 집합과 명제 고난도 문제는 주로 너희들이 갖고 있는 기출 문제집이라 불리는 책들에, 또는 수능 특강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있던 고난도 문제는요, 레벨 3 이상의 그런 문제들은 이때 출제된 게 아니라, 역시 우리 11월 수능 여기 있잖아. 이때 출제된 게 아니라 주로 초창기 요때. 알겠어요? 요때 29번. 요때 20번. 요때 21번. 뭔 말인지 알겠죠? 응? 또는 여기서도 우리가 책을 하나 만들 때, 기출문제를 만들 때, 아까도 얘기했잖아. 고난도 문제가 집합과 명제에 있긴 있어야 돼. 그러면 자이스톤이나 이런 마더통의 집합과 명제 그 어려운 무수히 많은 그런 시험 문제들은요. 나 미치겠는데 집합과 명제.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런 것들은요. 다른 데서 갖고 올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기출문제가 없으니까. 전범위를 따져놓고 문제니까. 전범위 내에서는 단언컨대 집합과 명제에서 킬러 문제가 나올 확률은요. 거의 1도 없다라고 선생님이요. 얘기하는데. 나왔어. 부이쌤 어떻게 할래? 책임은 안 져. 알겠냐? 난 책임은 안 져. 책임은 안 져. 하지만 내 말 믿고 공부하세요. 꽤 부려. 이런 꽤 좀 부려야 돼. 그죠? 왜? 이런 거 어려운 문제 풀 시간에 정말로 맨날 나오는 패턴화된 2등급, 3등급 맞게 유용화된 문제나 다른 단원에 있는. 그쵸? 그리고 내가 2등까지 나와요. 그럼 어떻게? 뭐 킬러 문제 같은 것들을 꼽아서 공부해야겠죠. 그쵸? 그러니까 집합과 명제, 이번 주는 집합과 명제인데 사실 이러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3개 출제 예상이지만 3문제가 다 정답률 몇 프로? 적어도 한 90% 이상, 80% 이상 쉬운 것들로서 점철되어 줄 것이고요. 조금 어려워봤자 70%대? 그것도 문과애들이 워낙 수학을 못하니까. 그쵸? 그 정도까지 예상합니다. 그쵸? 그래서 집합의 연산 이거 꼭 나온다. 아마 2번 문제로 너무나 자주 등장하고 있고요. 데이터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고, 2번 문제는 뭐 거정아지란 문제죠. 그쵸? 또는 2번 말고도 주관식 앞번호 때 나올 수 있어. 번호 때도 얘기해 줄까? 20판 3번에서 24번이요. 이렇게 주관식 앞번호 때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요? 네, 이 정도까지요. 다음에 이제 집합의 연산, 원소의 개수도 마찬가지죠. 보통 집합의 연산, 합집합, 교집합한 다음에 거의 원소 개수를 묻기도 하고, 합집합, 교집합한 다음에 그거에 원소들의 합, 총합 이런 걸 묻기도 해. 하여튼 거저주는 문제. 두 번째. 그 다음에 여기 잠깐 이렇게 집합의 연산에 여기 이해가 있잖아. 이해. 집합에 관련된 이해. 그죠? 이해는데요. 이해는 다른 것들은 다른 것들은요 좀 그런데 요건 좀 기억해 주세요. 선생님 그 이론 강의에서요. 모르는 학생들은 찾아서 봐. 뭐냐면은 두 집합의 포함관계요. 요놈하고 포함관계 요놈하고 그 앞쪽에 부분집합의 생성원리가 있어요. 그렇죠? 부분집합의 개수에 관련된 개수의 생성원리요. 생성원리 요 두 가지 정도는요 좀 이해를 해두도록 하세요. 알겠죠? 아시겠어? 그 다음에요 여기 있던 집합 관련된 연산은 또 간단한 2번 문제뿐만이 아니라 확률 가서요. 그렇죠? 확률 또는 경우의 수 확률 가서 그럴 때에 집합 관련된 이론을 많이 차용해서 갖다 쓰거든. 그러니까 그 정도 문제까지 풀 수 있는 뭐 벤 다이어그램 등등 기본적인 실력만 좀 배양해둬라. 안 되면 해야지 당연히. 그죠? 다음 두 번째는요. 자, 명제에서요. 진리집합이요. 진리집합이 뭔지 알죠? 주어진 조건 명제를요. 참이게끔 하는 그러한 대상들을 모아놓은 거야. 알겠냐? 모아놓은 거야. 진리집합. 그러니까 진리집합의 정의 잘 알아두시고요. 이 진리집합 자체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진리집합.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게 뭡니까? 조건 명제에 참 거짓이죠. 참 거짓. 그쵸? 그러니까 자 P면 Q다라는 조건 명제가 있을 때 요놈의 진리집합을 라지 P 이거의 진리집합을 라지 Q 언제 참이야? 다 알고 있죠? 진리집합 이렇게 포함될 때 참이고
포함되지 않으면 구라다. 그쵸? 그래요. 근데 이게 보통은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거에 대해서 또는 모든 xy에 대해서 p면 q이다 라고 하는 게 보통의 이야기인데, 만약에 이것도 나왔었죠. 어떤 x나 어떤 xy에 대해서 주어진 조건을 참으려면은요, 이게 다 포함될 필요가 없이 여기 있던 놈 중에 어떤 거 한 개만 이걸 만족하면 되는 거다. 그쵸? 뭐 그런 것도 나왔어요. 그쵸? 최근에 그런 나왔었기 때문에, 하여튼 조건명제 참거짓은요, 이렇게 얘기할게. 부등식의 영역과 맞물려서요. 부등식의 영역과 맞물려서 만약에 문제가 조금 레벨이 있게 나온다. 아까 얘기했던 이런 것들은 정답률 80% 이상. 알겠어요? 그런 것들이고 수월수월하게 맞을 수 있어야 되고 실수만 안 하면 되는 거고, 요 놈은 조금 우리가 이 조건명제 참거짓 자체도 당연히 알아둬야겠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조건명제 관련된 문제로서요, 이 명제 문제 플러스 뭡니까? 뭐 부등식의 영역이든 아니면요 또 다른 뭐 절대값이 들어간 다른 어떤 참거짓 구분하는 문제들이건, 사실은 참거짓 구분하는 문제가요, 이 내용만 알고 있다고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수직선상에서의 포함관계든지 또는 XY 좌표 표면상에서의 부등식 영역의 포함관계든지 그 관계를 잘 파악하는 문제, 요거는 약간 레벨 있게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어. 알겠죠? 됐어. 다음에요, 필요충분 조건이 뜨긴 하는데, 이것도요 필요충분 조건이 어떤 관계? 여전히 P면 P가 Q기 되기 위한 자리 잡고요. 뭐야? 필충 알고 있죠? 자리 잡고 필충. 그래서 필요충분 조건 말할 때 포함관계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죠? 필요 조건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렇게 진리집합이, 충분 조건이면 이렇게, 그죠? 필요 충분 조건이면 똑같이 요 내용을 담고 있으면요, 뭐 이 내용이나 이 내용이나, 그죠? 그러니까 요게 나오든 간에 이러한 부분의 내용은 명제 자체만 이런 것만 알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조금은 더 다른 단원과 연계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요거는 좀 정답이 떨어질 수도 있겠네. 그쵸? 됐어요. 이 정도까지입니다. 3번은 뭐냐면요, 이제 우리 그 명제 증명 파트가 있는데 요 부분 좀 볼까? 여러분 뭐 산술기하던 2차 절대부등식이던 또는요 부등식의 증명이던 기타 증명했던 것들, 그쵸? 있었는데요. 자, 주목. 이쪽 부분은요, 출제 확률이요 매우 떨어집니다. 알겠어요? 매우 떨어져. 그 이유는 이 증명 문제를 수능에 낼 수가 없잖아. 낼 수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봐. 혹시 기억나니? 낼 수 있다면은요, 요렇게 있어서 여기다가 기억, 니은, 디귿, 기억, 니은, 진입 판정이거나 sorry, 가, 나, 다, 브랭크 괄호 넣기, 가나다. 요 정도까지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이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최근 트렌드가, 예전에는 수학적 귀납법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쵸? 근데 최근 트렌드는요, 확률 쪽에서, 어디 쪽에서요? 확률 쪽에서 작년 6월, 작년 9월, 작년 수능까지요. 확률 쪽에서 가나다 브레이크니까 출제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번 6월, 올해 6월, 9월 수능 보면서, 수능은 보면은 끝나지, 그치? 올해 6월, 9월 보면서 정말 가나다 브레이크니까 확률 쪽에서 나오는구나.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야. 난 책임은 안 진다고 얘기했다. 알겠냐? 왜냐면 선생님이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너희들한테 이 단원을 우리가 이번 주에 마스터하는데 적어도 이 정도 전범위일 때, 아니 어차피 이 부분 보는 게 아니라 전범위일 때 이 단원을 우리가 어떻게 섭렵할 것인가에 대한 총괄적인 얘기해 주는 거니까 이 정도 선까지만 보고서요 너희들이 학습을 여기에 발맞춰서 해야겠다. 그쵸? 거기까지 강조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요 요거는요 출제될 확률이 많이 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 있는 산술기하 정도까지는요 꼭 챙겨두도록 하세요. 알겠죠? 어디서 꼽살 껴서 당연히 등장할 수도 있으니까. 자, 뭐 이 정도까지입니다. 이 정도까지 해서요 한 개, 두 개 나올 수 있고요. 또는요 한 개 또는 좀 뭐 두 개, 간단하게 세 개, 하여튼 나와봤자 그렇게 그다지 어렵지 않은 수준 나타난다. 그래서 집합 연상과 원소 개수, 그다음에요 조건명제 진리집합, 조건명제 개념 잡고요. 그다음에 요거에 관련된 문제, 요거는 조금 정답률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됐어요? 이거 관련된 것들 명확히 잡은 다음에, 사실은 이 문제가 만약에 정말로 고난도 문제가 됐다, 필요충분 조건 문제건 조건명제 참고지건 정답률이 많이 떨어지는 문제가 됐다는 얘기는 명제에서 이런 내용과 이런 내용을 몰라가지고 니들이 정답률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의 참고지 자체가 어려운 문제가 됐기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생각해. 그쵸? 그거는 이쪽 단원만의 문제는 아니야. 그치? 맞아. 어떤 부등식의 영역을 도시를 못했던
아니면요 주어진 조건을 잘 파악을 못했던, 알겠냐? 누가 더 큰지를 모르는 상태건 이런 상태일 때 정답률이 떨어지겠죠. 그쵸? 됐어요? 자, 마지막 하나. 이 정도까지니까 그렇게 큰 부담 없이 기존에 공부했던 책과 너무 어려운 거 가지고 헤매지 마세요. 알겠냐? 그러니까 막 시스템, 고난도, 창의력, 상상력 발휘하는 문제 같은 거 고민하지 말라고. 딱 요 수준에 맞게끔만 정리해주면 되겠고. 됐어. 그 다음에 선생님이 나중 자료를 보더라도요. 한번 볼까요? 잠깐 봐봐. 그 자료에서 보면은 자료에 실적으로도 막 정답률 31%짜리 언제로 돼 있어요? 16년 3월이잖아. 3월. 그 저기 뭐야 목록에 봐봐. 정답률 38%짜리 이건 10월이네. 10월인데 뭡니까? 10월인데 조건면제 참고진인데 어떤 XY 해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좀 어렵게 나왔잖아. 좀 어렵던 거지, 그렇지? 그리고 주간치니까 정답률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29번 문제 위치에, 그렇죠? 10월인데요. 사실 10월은 조금 그런 게 내가 6월, 9월 평가원은요 수능 출제 기간인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출제하기 때문에 6, 9월은 좀 더 신뢰해도 10월은요 교육청 모의고사이기 때문에요 그냥 뭐 그닥 충격적이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나와봤자 이거 38% 나왔는데 정답이 만약에 니들이 이 집합명제에서 조금 고난도가 걸친다, 점수가 조금 까먹을 게 생긴다라고 한다면 이쪽 부분에 있다라고 얘기했지 이미. 알겠어? 그러니까 이쪽 개념 잘 잡고 여기에 관련된 문제 조금 난이도 있는 걸 이쪽 걸 좀 풀어보셔라. 다음에 위에 거 봐요. 정답률 51%짜리요. 이거 20년 3월이잖아. 3월 맞아요? 산술지하 직용 문제 3월이니까 낼 수 있는 문제야. 다음에 또 정답률 50%짜리 명제 막 뭐 외국어 영역, 수리 영역 이거 뭐야? 빵년 3월이잖아. 3월 알겠냐? 3월이니까 낼 수 있는 문제라고. 다음에 정답률 65%짜리요. 16년 몇 월? 3월이니까 낼 수 있다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6월 뭐야 도대체. 앞으로 넘겨보니 정답이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불항수는 출제 비중은 떨어지면서 만약에 3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3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닥 배점이 높지 않게 2점, 3점 또는요 4점짜리 나오더라도 이쪽 분에 걸쳐 나올 테니까 그 정도 감안해 가지고서 학습을. 만약에 내가 너희들 수험생 입장이라면요 집합과 명제에서 내가 조금 공부를 더 하고 싶어 하면요 이쪽 분의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 것이다. 알겠어요? 이쪽 분의 난이도 문제를 풀면서 수학적 지식을 좀 늘려나갈 것이다. 이해 갔지? 됐어요? 마무리. 이건 높아시면 얘기하는데, 자 집합과 명제 중에서요 하나만 선생님도 추가로 얘기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게 단원 정리야. 누가 이렇게 선생님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야. 지금 내가 말하는 게 만약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면요 그러면 집합과 연산, 집합 명제 공부를요 정말 더디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잘 모르겠으면은 포마 FM 이론 강의 찾아가서 이론만이라도 좀 찾아보세요. 알겠어요? 금방 끝낼 수 있어. 봐. 여기에서 하나만 더 적어줄게. 이거는요 사실은 조건제시법, 우리 집합을 표현한 방법 중에 조건제시법이 있죠. 그렇죠? 이 조건제시법에 독해에 관련된 이야기다. 이거는 집합명제 단원에 걸려서 단원에서 출제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이렇게 문제가 출제됐어도요 집합과 명제 단원 출제된 걸 보지 않아. 다른 건데. 근데 이런 거지. 막 여기에 막 혹시 아니 뭐 AK 막 이렇게 하고요. 그렇죠? 그죠? 뭐 XY 할까요? 그다음에 블라블라는 여기서 K도 들어가고 뭐 XY라는 식도 들어가고 그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자가 첨자 변수건 여러 가지 문자가 포함된 이 조건 명제를 잘 독해할 수 있는가? 문제, 킬러 문제 30번 문제. 또는요 20번, 21번 뒤에 걸렸을 때 29, 30, 20, 21에 이러한 문자가 많이 포함된 조건제시법을 독해할 수 있는가? 이 정도는요 나중에 고난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요 좀 섭렵해 두도록 하세요. 좀 뭘 제대로 공부해야 될까? 조건제시법을 어떻게 표현하고 이걸 잘 독해할 수 있는 훈련들 요 정도는요 또 별표 빨아라. 이거는 여기에 출제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중에 다른 문제와 연관돼서요 집합으로 이러한 변수가 많이 들어간 고난도 문제를 출제할 때에 출제자들이 많이 쓰는 기법이니까 요 독해 방법만큼은 꼭 챙겨두셔라. 자, 이 정도까지 해서요 우리 집합과 명제 이번 한 주 동안에 선생님이 제공했던 그러한 정답률대로의 집합과 명제 문제 풀어보시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라. 알겠어요? 왜냐면은요 아마도 올해 수능 때 3개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3문제가 다 쏘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능 특강이나 또는 뭐예요 교과서나 기본적인 문제만 풀고 개념만 잘 잡고 있으면요 다 맞을 수 있는 문제로 나올 것이다. 빠짐없이 실수 없이 잘 맞을 수 있는 그러한 단원이 되기를 바래.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 알겠죠? 그 다음에
혹여나 내가 좀 더 이번 주에 좀 여유가 있어 공부를 더 하고 싶어 하면은요,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수학적 상식, 누가 진리집합이 더 크니 그런 수학적 상식을 좀 늘려나가는 계기를 삼길 바랍니다. 알겠죠? 됐어요. 괜히 엄한 문제, 말도 안 되는 고난도 문제, 말도 안 되는 나오지도 않을 그러한 유형의 뭐 창의력 문제 이런 거 가지고서 힘 빼지 마세요.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